제 20대에 정말 거의 8년 이상을 책임졌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이 뭐 쭉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운과 때가 맞고 자금력이 어떻게 받쳐주는 시점에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아니야 그냥 롤렉스예요. 보통 롤렉스를 보통 하나 구매해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 손목에 이 태그호이어 시계가 있었습니다. 500만 원대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시면 태그호이어 말고는 딱히 추천할 만한 게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완성도가 높은 시계인데.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브랜드,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제인킴입니다. 제대했거나 혹은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직장 1, 2년 차가 돼서 아 정말 좋은 시계 하나 하고 싶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추천하는 리스트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시계인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텐데, 태그호이어 브랜드부터 이 아쿠아레이서 모델에 대해서 오늘 궁금하셨던 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태그호이어 브랜드는 지금도 물론 저와 함께 하고 있지만 제 20대에 정말 거의 8년 이상을 책임졌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모델과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태그호이어 포뮬러 1 GMT, 흔히들 배트맨으로 알고 계시는 그 모델 같이 해서 착용을 했는데 결국 이 모델만 살아남았고, 특히나 이 모델이 제게 의미 있는 거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형님이 선물로 주신 시계예요. 그래서 추후에도 제 시계 컬렉션에 항상 넘버원 자리를 차지할 그런 시계인데, 취업이 계기가 되셨거나 뭐 사회 초년생분들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아 정말 괜찮은 시계 하나 나를 위해 선물하고 싶다, 구매하고 싶다 하셨으면 무조건 여러분들 레이더에 이 시계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계 이야기,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 이하 시계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계라는 분야가 정말 웃긴 게요, 시계에 관심 있는 분들, 관심 없는 분들 물론 있으시지만 취미의 영역으로 따지면 관심 없으면 그냥 그 취미를 안 하시죠. 보통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걸 하는데, 시계는 취미가 없으신 분들도 시계는 찹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웃긴 일들이 발생하는데, 관심 없으신 분들이 뭐 쭉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운과 때가 맞고 자금력이 어떻게 받쳐주는 시점에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아니야 그냥 롤렉스예요. 보통 롤렉스를 보통 하나 구매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가 그 외의 브랜드들 보면 태그호이어야? 뭐 반값이네? 뭐 오메가 차신 분들 보면 아이 돈 조금만 더 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메가도 그렇고 태그호이어도 그렇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절대 무시당할 그런 브랜드들이 아니고요. 태그호이어도 정말 하이엔드급, 역사적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그 어디 하나에서도 꿀릴 거 없는 하이엔드급 브랜드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태그호이어라는 브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에서 시계가 필요했던 순간, 시계가 중요했던 순간들에 태그호이어가 항상 함께 했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 손목에 이 태그호이어 시계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것도 당연하고 뭐 우주 탐사, 각종 어드벤처 탐험들, 레이싱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옛날에 레이싱 대회에서 사람들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런 레이싱에서도 정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브랜드가 태그호이어인데, 레이싱에 관심 없는 분들도 아일톤 세나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세계적인 드라이버 아일톤 세나가 개인적으로 선택했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브랜드가 태그호이어이기도 하고요. 태그호이어의 대표적인 모델인 모나코, 까레라 이런 모델들도 다양한 레이싱 대회에서 그 이름을 따왔을 만큼 태그호이어도 레이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특히나 모나코 모델 같은 경우는 스티브 맥퀸이라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차고 나와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디자인 보시면 사각 케이스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각 케이스에 이 각종 톱니바퀴들 다 들어가고, 이게 다 원형이지 않습니까? 부품들이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사각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오토매틱 기능을 탑재하고 방수 방진 기능까지 탑재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되게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벌써 디자인과 기술력에 대해서는 거의 탑급에 있었던 브랜드이고,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도요 태그호이어가 개발합니다. 최초로. 이만큼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업계에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레이싱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길로 좀 새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시계를 볼 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 레이싱에서는 다 그 마이크로폰으로 감독 코치가 정보 같은 거 다 주고 드라이버는 그냥 그 빠른 차 안에서 드라이빙에만 거의 집중하면 되는, 시계 차는 거는 거의 스폰서의 브랜드 시계를 차고 나오는 경우가 그냥 거의 유일한 이유인데, 옛날에는 완전히 얘기가 달랐습니다. 시계가 없으면 운전이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일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요, 그냥 미국의 나스카 경주처럼 트랙을 몇십 바퀴 빠르게 도는 뭐 그런 경주도 있지만, 옛날 유럽 사람들이 열광했던 자동차 경주의 특징들이 한 일주일 이상씩 되게 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먼 거리를 크로스컨트리 식으로 뛰는 그런 경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레이싱 대회에서 완주하면 자동차 회사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의류, 시계, 드라이버,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들의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시계가 왜 중요하냐? 이때 당시 자동차만 해도요, 뭐 티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기판이 있었어도 그 비포장도로의 그 자동차 엔진 기술력에 잔진동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 고장나는 일도 빈번했다 그래요. 시계가 드라이버한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지도의 역할도 하고요, 속도계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일스톤이라는 거, 요즘도 쓰는 말이지만 드라이빙 경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진짜 1마일마다 돌을 박아놔요. 그냥 그걸 통해서 드라이버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도 알 수 있지만, 그 마일스톤을 지날 때마다 시계를 체크합니다. 내가 전 마일스톤을 지난 지가 5분인데 아직도 마일스톤이 안 나타났네, 나 이 속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만큼 레이싱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동차 경주에서 태고 호여가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고, 제 모델은 칼리버 5 무브가 탑재되어 있는 구형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모델들 같은 경우는 300m 방수를 지원하고 뭐 칼리버 16도 있고, 지금 가장 최신에 나오는 모델들은 TH31 숫자가 또 이렇게 있는 그런 무브들을 탑재한 시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모델이 500m 방수를 지원하는 마지막 아쿠아레이서 모델로 알고 있고요. 잘 차고 있는 모델인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아쿠아레이서는 현행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런 시계입니다. 일단 가격 550만 원의 가격이고요. 42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300m 방수를 지원하고요.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브먼트 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뭐 이 가격에 자사 무브먼트가 아니다, 뭐 무브먼트의 성능이 어떻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가격 인상이 많이 됐죠. 그리고도 이제 무브먼트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무브먼트가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0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은 80시간 정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데, 자사 무브먼트,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다양한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로 인해서 이 태고웨어라는 브랜드의 기술력에 의문이 일단 삭제되었다라고 보면, 이런 범용 무브먼트를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추후에 유지 보수도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물론 있고요. 기술력에 대한 의심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태고웨어의 무브먼트가 무슨 무브먼트다 때문에 뭐 시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걸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베젤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둥그런 베젤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인덱스도 그냥 일자 인덱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짜창 오른쪽에 가 있고. 근데 요즘 나오는 아쿠아레이서들은 일단 베젤이 굉장히 각진 베젤로 바뀌고 있고요. 두께감도 왠지 모르게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장 가서 차보고 설명을 드려보니까 이 워치 다이얼도 굉장히 굴곡진 다이얼로 바뀌었는데, 워치 다이얼은 이 판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마치 아쿠아레이서 다이빙 워치다 보니까 파도를 연상시키게끔 되게 굴곡지게 바뀌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굉장히 좀 뚜렷해진 느낌이었고, 신형 모델을 찼을 때는 지금 이렇게 차면 컬러 때문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뭐랄까 드레스워치인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신모델을 찼을 때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얼과 베젤을 제외하면 이쪽에 있는 인덱스, 그리고 시침, 분침, 뭐 초침, 이런 핸즈, 이런 부분들이 오메가의 C마스터랑 너무 비슷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왜 굳이 이렇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뭐 시계만 놓고 보면 이쁜 건 사실이었습니다. 딱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계 전체의 완성도랑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오메가랑 이런 비슷해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저로서는 꺼려지는 부분이라, 아쿠아레이서 모델도 오메가 C마스터처럼 러버밴드로도 나와요. 근데 오메가랑 다른 부분들이 좀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러버밴드는
선택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고, 브레이슬렛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착용기를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면 태그 호이어의 이 브레이슬렛 편하기로 유명하죠. 저도 이 시계를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차고 있지만 브레이슬렛은 너무 편하고요, 이 애플워치보다도 편한 착용감을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러버밴드보다는 브레이슬렛을 그냥 선택하시라, 특히나 첫 고급 와치를 구매하신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리고 싶고, 장점으로는 거의 모든 룩에 잘 어울립니다. 당연히 뭐 정장, 좀 드레스업을 하셨을 때도, 드레스 다운을 하셨을 때도, 캐주얼할 때도 뭐 나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시계를 차셔도 포인트로 너무 이쁜 시계가 되고, 좋은 시계 하나 구매해서 만능으로 차겠다 하시면 500만 원대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시면 태그 호이어 말고는 딱히 추천할 만한 게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완성도가 높은 시계인데, 총평을 드려보자면, 좋은 얘기만 해놓고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가격이 많이 오른 거 사실이에요. 이제 550만 원이 되었어요, 가격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오메가도 구경하고 태그 호이어도 구경하고 구경을 해봤는데, 오메가의 C마스터 300 모델이 800 몇십만 원인데 할인 들어가서 700만 원대 중반인가에 구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태그 호이어 아쿠아레이서랑 오메가의 C마스터랑 200만 원의 차이도 안 나게 되는 건데, 그럼 제가 볼 때는 오메가의 브랜드 파워와 모델 파워가 너무 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태그 호이어도 똑같이 할인이 들어가서 한 400만 원대 중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시면 300만 원의 차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산이 500만 원 전후이거나 500만 원 안쪽이다 하시면 그냥 무조건입니다. 솔직히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뭐 튜더, 오메가 뭐 이 정도의 브랜드이거나, 브라이틀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이버워치로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태그 호이어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 약간의 할인이 같이 가미된다면 정말 더 만족스러우신 구매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는 뭐 타 브랜드가 어떻다 다 빼놓고 보면 그냥 이 시계, 이 브랜드, 이 정도 가격 놓고 보면 솔직히 정말 만족스러운 시계인 거 맞습니다. 완성도도 만족스럽고 브랜드 헤리티지도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여러모로 착용감, 실사용에서의 모든 룩에 다 잘 어울리는 이런 범용성 전부 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시계로 태그 호이어의 아쿠아레이서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그냥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 오늘은 태그 호이어 아쿠아레이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